예, 안녕하세요. 앤드류라고 하고요. 여기 폴 컨설팅의 지금 헤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세미나 이제까지 많이 참여해 주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힘이 되고요. 일단은 오전에 한국 대학 입시 설명회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미국 대학 설명회까지 일단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처음 인사드리는 학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헤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앤드류라고 하고요. 국제학생으로서 이제 노르뎀 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국제학생으로서 미국 대학 장학금 또는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 다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저 같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미국 대학 입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님도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시를 잘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초반부에는 약간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제가 오늘 기획한 콘텐츠는 총 이제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미국 대학 입학 전형 및 타임라인, 2부는 미국 대학이 원하는 이제 인재상, 그리고 3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2021년 변화된 미국 입시 환경, 그리고 4부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응 방안, 2022년 미국 대학 입시 핵심 준비 사항을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1, 2부 같은 경우에는 제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부, 4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컨설팅을 하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과정들을 좀 이제 쉐어하고자 이제 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미국 입시 타임라인 및 전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위에 보시는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니어 1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후부터 이제 그 다음 연도 5월까지의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7, 8월은 이제 주니어 끝나고 시니어 올라가기 전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이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뜻은 12학년이 미국에서는 고3이긴 하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10학년, 11학년이 상당히 중요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 자체가 일단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는 10학년과 11학년 성적이 가장 반영이 많이 됩니다. 사실 9학년과 12학년 성적은 10학년이나 11학년 성적만큼은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이제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작업이 이제 9월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미국 입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아래처럼 분류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regular decision은 이제 정시를 뜻하는 거죠. 이제 모든 대학들이 regular decision 전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니어 이제 1학기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접수가 좋은 대학교는 정시 접수를 다 받습니다. early decision은 여기 early라는 표현처럼 정시보다 그 일정이 앞당겨져 있는 수시 전형인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early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early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과 그렇게 나눠지는데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붙어도 안 가도 되지만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해놔서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롤링 전형인데 대부분의 좋은 대학들은 이제 롤링 전형이 있지는 않고 정시 이후에도 계속 큰 규모의 주립대들은 남은 TO를 토대로 학생들을 계속 받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롤링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타임라인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부터 입시를 들어가게 되는데 10월 말, 11월 초에는 이제 수시 전형, early를 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1월 정도에 이제 발표가 납니다. 동시에 11월 말에 이제 UC 대학들이 쓰는 UC 어플리케이션이 11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많은 주립대들이 이제 11월 초에서 말까지 데드라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과 11월은 이제 early 전형과 주립대를 지원하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0월 early에 대한 결과는 12월 중순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레귤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까지 원서가 접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12월 중순에 결과를 보고 정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면서 11월, 12월에 이제 정시 한 10개 정도의 대학을 이제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12월 early 전형에 붙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럼 입시가 끝나기 때문에 early decision으로 붙게 되면 그 학교를 가게 되니까 12월에 모든 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early에서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수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한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 자기의 실력보다 훨씬 높은 대학을 쓰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붙을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early에서 안 되고 이제 regular까지 기다리는 시기에서 많이 좌절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레귤러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초에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하고요. 일단은 결과가 일단 1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탑2 아닌 상위권 학교들은 이제 3,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12학년 1학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2학년 2학기는 사실 기다림의 시기고 만약에 대학이 된다면 기쁨을 나누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 가장 궁금하시는 게 1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안 좋으면 미국 대학이 붙었던 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12학년 때까지 good academic standing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 주변이나 제 경험상 12학년 2학기 성적이 안 좋아서 입학 허가 취소를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1학년 2학기 때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일단 early application은 수시인데 일단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early decision과 early action으로 나눠지는데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합격 허가를 받으면 이제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철회를 하고 반드시 그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펜이나 이제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rly decision 제도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요. 12월 말에 이제 유펜 한 군데를 early로 넣어서 12월에 붙으면 이제 6개월 정도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내년 9월 입학을 이제 준비하면 됩니다.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합격 허가를 받아도 타 대학들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어머님들 아시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들 중에서 early action을 채택하는 대학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MIT와 이제 칼텍이 되겠고요. 이제 early에 대한 결과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admission이 될 수가 있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딥버가 될 수 있어요. 딥버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딥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학생을 판단하기에 너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생의 평가는 이제 정시 학생들과 같이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게 이제 딥버고요.
아예 이 D4의 기회조차 못 받는 거를 이제 rejection이라고 합니다. 일단 early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붙어도 안 가도 되는데 일단 early 전형도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보시면은 REA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restrictive early action입니다. 통상적으로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early decision과 같이 넣을 수 있는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을 넣을 거면 우리 학교밖에 넣지 못한다는 전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R에 그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early action이 이제 그 바인딩 한 것도 있고 이제 restrictive early action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별로 상세히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원서를 넣을 수 있냐라고 하시면 일단 UPenn early decision을 넣는 경우에는 MIT와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MIT 수시 early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UPenn early decision과 함께 넣을 수 있지만 하버드와는 같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을 넣을 거면 우리 학교만 넣어라라는 restrictive early action 제도를 쓰기 때문이에요. 옆에 보시면 이제 NY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그 early decision 전형이 있어요. 이제 10월에 일반적으로 넣어서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early decision 1 제도가 있고요. 몇몇 학교들은 이제 early decision 2가 있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원서가 이제 정시 regular application deadline이랑 좀 비슷할 때 있습니다. 12월 말 1월 초에 있는데 대신 결과가 2월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면서 early decision 2 전형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UPenn의 예시로 들어가서 이 학생이 UPenn을 early decision으로 넣고 MIT를 early action으로 넣는데 둘 다 안 됐어요. early decision도 안 되고 early action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regular application만 남은 게 아니라 몇몇 학교들은 이제 early decision 2 제도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early decision 2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early decision 2 제도가 없습니다. early decision 2 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랭킹을 기록하고 있는 대학교는 이제 시카고 대학입니다. 많은 주립대들이 이제 early action 제도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립대 중에서는 최상위 주립대인 이제 미시간 대학교가 early action 제도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 이제 조지아 텍 등의 많은 주립대들이 이제 early action 제도를 이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학생인 경우는 하버드와 유펜을 early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지만 MIT, 유펜 둘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NYU를 early decision 2로 지원할 수 있고 미시간을 early action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early를 네 군데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early 제도를 넣으면 합격률이 훨씬 높을까라는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당연히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early decision은 이제 붙으면은 그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귤러에서는 한 자리 수 이제 그 regular application admission rate이 나오는데 이제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자리까지도 나옵니다. 해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붙어도 안 가도 되는 early action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디베이트나 이런 논란 같은 것들이 많은데 항상 물어보시는 게 early action 전형은 이제 regular 전형보다 과연 유리할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조지아 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꼭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MIT를 넣는 학생도 조지아 텍을 이제 세이프티 스쿨로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조지아 텍이 이제 first choice인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조지아 텍의 이제 admission rate을 보면은 총 합격률이 21%인데
early action rate은 1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early action rate이 더 낮기 때문에 early action까지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은 성적 및 어플리케이션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regular decision에 넣는 게 유리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스템 계열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를 좀 이렇게 씁니다. early 때. early decision 정말 가고 싶은 학교 하나, 예를 들면 코넬 엔지니어링 스쿨 하나 쓰고 조지아 텍 이제 early action 제도를 채택하고 미시간 early action도 씁니다. 근데 이거는 하버드를 쓰는 애들도 똑같아요. 내가 그래도 하버드를 넣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이프티 스쿨에 있어야 되니까 early action으로 이제 뭐 조지아 텍이나 이제 미시간을 쓰면 좋겠다. 그러면 early action을 미시간이나 조지아 텍으로 쓴 학생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잘못하면 early가 항상 유리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카드를 쓰게 되면 early 때 안 되면 이제 regular 때 재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카드를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은 좀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그 1월, 12월 성적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레귤러 디시전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미국 대학 선발 인재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세션을 이제 4부 끝나고 좀 진행을 할 건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뭐 채팅창을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채팅창에 공개든 비공개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4부 끝나고 이제 Q&A 세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는 이제 홀리스틱 어드미션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연 홀리스틱 어드미션이 뭐냐라고 하셨을 때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당연히 내신, GPA를 볼 거고 공인시험, SAT나 ACT 성적을 볼 거고 이제 컬리지 에세이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컬리지 에세이를 볼 거고 추천서를 볼 거고 여기 활동들을 볼 건데 저는 사실 컨설팅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우리 아이들 뭐 내신이 정말 좋아요 뭐 이런 말을 믿기보다는 제가 하는 질문은 학교에서 이 학생이 몇 등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됩니다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들의 수준이 너무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이제 A를 거의 대부분 학생들한테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정말 academically challenging 학교 중에서 막 B가 평균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3.8이라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academically challenging한 학교에서 3.8을 맞은 학생이 모두 다 이제 3.8을 주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미국 명문대랑 또 이제 그 한국에서 새로 생긴 국제학교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학교라는 게 이제 전통이 쌓이고 역사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학교와 미국 대학교 간의 이제 신뢰가 쌓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예를 들어 뭐 미국 명문대 엑시터 스쿨의 뭐 이제 그 리스트를 합격 본인 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엑시터에서 올해 막 3명 정도 갔는데 하버드에서 계속 잘해요. 그럼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계속 뽑고 싶겠죠. 근데 신생 학교들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믿어도 되나, 이 고등학교의 성적을 믿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 여기 사실 GPA라고 써 있지만 GPA뿐만 아니라 학교와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간의 관계, 신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사실 GP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활동이에요. 학교 우리 교내 활동이 좋냐, 교외 활동이 좋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설명에 앞서서 미국 대학 입시에서 보여지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해야 됩니다. 이 활동이나 추천서나 전공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추천서를 받았는데 그 A라는 학생은 정말 조용하지만 정말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줄 아는 학생이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교내 활동은 하나도 없고 교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은 어플리케이션은 리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개가 정말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탄탄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리더가 되고 거기에서 살을 붙여야지 아무리 교내 활동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많은 교회 활동을 해봤자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 눈에는 이 친구가 교내 활동을 하나도 안 한 거기 때문에 활동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를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일단 90%의 활동들은 학교 기반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져야지 좋은 추천서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그 외에 논문이나 뭐 교회 활동으로 통하는 뭐 MUN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교내 활동이 상당히 탄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extracurricular activity를 하는 게 중요해요. 스피커 음악 좀 꺼주세요. 일단 미국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제가 이제 세 가지 타입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미국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음악 좀 꺼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타입 1 학생은 일단 철든 고등학생인데요. 일단은 코로나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사회적인 이슈를 해소하려는 이제 학생들을 뽑아요. 제 경험상.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요즘 이제 스템 계열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잖아요. 물론 그 이유가 우리가 구글 같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코딩을 배우겠지만 원서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서에서는 이제 특별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해커들과 맞서 싸우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거고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건데 그 의사가 되려는 이유는 이제 옆집에 사는 수시 할머니와 내가 엄청 친했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와의 추억을 모두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매를 고쳐줘야겠다는 목적 의식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거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러려고 의사가 된다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자기 자신을 어떤 학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지는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일단 이 학생이 정말 철이 들었구나, 목적 의식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90학년 때, 저학년 때부터 학부모님들과 같이 뉴스를 보면서 본인만의 이제 가치관이나 퍼스펙티브를 이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대입 에세이를 쓸 때 서플리먼트 에세이에 자기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이나 역경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제 딛고 일어나는 학생들을 이제 좀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financial situation 써놨죠. 미국 이제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학교에 그 뭐 퍼스널 튜터링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게 알려지면서 이 학생은 퍼스널하게 되게 힘든 일들이 많고 집안에 돈이 많이 없지만 그거를 이겨냈다. 이런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이시안인데 과학고를 나와서 1550이 있는 것보다 흑인인데 흑인 할렘에서 이제 그 전교 회장이고 SAT 1550 맞는 학생만은 볼 때 평가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힘든 일이 있다면 힘든 일을 원서에서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굳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힘든 일이 있었고 그 과정을 이겨낸 것 자체가 엄청난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들은 뭐 growing under single parent,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면 이 부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뭐 환란같이 위험한 곳에 살았다.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좀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상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대학들은 이제 독특한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옆에 머리 긴 이제 남학생을 제가 이제 옆에 딱 첨부해 놨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남학생들 머리가 짧잖아요. 근데 머리가 길면은 머리가 길었던 거에 대한 이유. 예를 들어 나중에 캔서 페이션트한테 기부할 만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머리를 길게 다녔으면은 이 학생은 분명히 유니크하고 weird하고 different합니다. 이거를 분명 college application essay에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가장 오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꼭 스포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스포츠 안 하는 학생들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서 캡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옆에 체스하는 학생의 이름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놨는데 그 이유는 become a chess champion if you aren't a star quarterback.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의 스타가 될 수 없으면 그냥 발시티 팀에서 중간 정도 하는 것보다 그 내셔널 레벨로 체스 챔피언 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체스 챔피언이 되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죠 여기. It can set you apart from other applicants 이렇게. 미국 대학들이 이제 원하는 인재상 제가 존경하는 두 인물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농구 선수 제레미 린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 계열 이제 운동 선수로서 이제 대만 계열 운동 선수로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제 스탠포드 학군에서 이제 펄로알토 학군에서 자란 이제 선수인데 이 친구가 거의 고등학교 성적이 거의 SAT가 거의 만점이었고 농구부 이제 거의 캡틴이었다가 이제 하버드에 진학했어요. 근데 하버드만 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스탠포드도 되고 이제 명문대 10군데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공부로서도 성공을 할 수 있었지만 NBA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하버드의 농구팀에 들어갈 때는 이제 농구 스컬러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장학금 제도 없이 공부와 농구로 들어가서 하버드에서 농구를 하고 NBA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리그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른 무기가 있어야지 요즘에는 아이비리그 입시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존 레전드라는 가수죠. 뭐 그래미 어워드도 타고 했던 이런 훌륭하신 뮤지션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아이비리그 스쿨이죠. 여기에 이제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들도 훌륭한 교수님들도 배출을 하고 뭐 그러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레미 린이나 존 레전드 같은 이제 인재상을 원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이제 스포츠에 재능이 있거나 체스에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어머님들 가끔씩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게임한다고 잔소리하고 혼내잖아요. 아니면은 막 롤드컵을 나가서 우승을 하면 돼요. 게임하는 거를 학생이 즐긴다면. 그거를 믿고 지지해 주시면 돼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성적은 당연히 만들어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변했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펀더멘털한 거에서는 이제 전혀 변하지가 않았고 하지만 변화된 점이 있다면 이제 가사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타격이 상당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막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직장도 잃은 학부모도 있고
뭐 이제 음식도 먹기 힘든 상황에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직접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caring for your child, 뭐 supervising a younger sibling, 뭐 동생들을 돌보거나 하면은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원서에 넣을 수가 있어요. 액티비티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제 액티비티 관련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그림으로 본인이 자신을 표현하느냐가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빌리 예일대 이제 바이올로지로 합격한 학생의 이제 로드맵인데요. 이 학생 좀 뛰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도 9학년 때 이제 ACT 만점을 취득하고 이제 10학년 때부터는 이제 미국 암협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바이올로지 경시대회에서 이제 11학년 때 수상을 하고 12학년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테이크어웨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활동들이 공신력이 있는 활동들이에요. 암협회, 미국 입학사정관들이 봤어도 협회는 알겠죠. 그리고 USA 바이올로지, 그냥 동네 바이올로지 시험이 아니라 그냥 바이올로지 올림피아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뭐를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아는 활동이어야 되고 공신력이 있는 활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학원에서 만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조인해서 한다 그러면 그 활동 자체는 뭐 플러스가 조금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공신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액티비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올 이제 학생은 이제 문과로 이제 스탠포드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MPO라는 단체에 인턴십을 했고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영 데모크래스나 뭐 영 리퍼블리칸 이렇게 정치 활동을 고등학생들이 좀 할 수 있는 학교 내에 이런 액티비티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 선거 캠페인에도 나갔고 이제 미 연방 하원의원과 CBC까지 참석을 해서 스탠포드에 입학한 케이스인데 두 개 다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막 논문 이런 게 없어도 공신력 있는 액티비티를 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액티비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3부에 앞서서 이제 5분 정도 이제 쉬고 35분부터 이제 3부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궁금하신 질문들 같은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이제 4부 끝나고 이제 Q&A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겠습니다.
다시 제가 오긴 왔는데 지금 이제 이 초록색하고 노란색은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걸 넘기다가 이제 그리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저희가 좀 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시는데 아마도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조치가 좀 힘들어서 보시기 좀 불편하셔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이게 보시다가 이게 누가 클릭을 하시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이제 2021년 변화된 미국 입시 환경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2020년에 가장 이제 저희에게 가장 큰 키워드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겠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점들이 변화를 했고, 소문에는 카더라, 뭐 예를 들면 SAT를 안 내도 진짜로 붙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율이 급증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이제 어, 학교에서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학업적인 것보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팅을 하는데 시간을 올해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일단 상위권 대학들의 이제 수시 지원율조차도 모든 대학들이 다 이제 늘어난 걸 보면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이제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라이팅 시간이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상위권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상당히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SAT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SAT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진짜로 웃긴 점이 하위권 학생들의 GPA는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고. 이것은 아마 그 하위권 학생들은 누군가가 이제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서 모티베이트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GPA 하락으로 이제 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학교 가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는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해야 되냐 나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는 이제 활동을 다 제한을 했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투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뭐 정확히 뭘 우리는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시간을 좀 더 공부에 투자해서 공신력이 있는 경시 대회를 보세요. 예를 들면은 USA PH라는 이제 피직스 경시 대회라든지 AMC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올로지 올림피아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연주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콘서트를 열어서 그 돈으로 그 티켓을 판 다음에 그 돈을 모은 다음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공신력이 없는 온라인 액티비티 업체가 따라서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시간과 돈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하실 때는 이게 역사가 몇 년이 됐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이거를 입학사정관들이 알만한 액티비티인지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오십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에서 액티비티를 권했는데 뭔가 한국어 액티비티 홈페이지에 한국어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 입학사정관들이 이 액티비티에 대한 걸 알 수가 없고 의문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할 때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액티비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짚은 거는 이제 uncertainty about SAT submission이라고 써놨는데요. 이제 상위권 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SAT가 옵셔널이다라고 포스팅을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early 결과를 봤을 때 early에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붙은 학생들은 다 SAT를 냈어요. 누가 SAT를 안 냈냐? SAT를 진짜로 못 본 학생들도 막 시험장이 캔슬돼서 SAT 자체를 못 본 학생들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SAT가 점수가 있었는데 숨기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옵셔널이구나. 이거 옵셔널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그런 케이스는 이제 탑 20 어드미션에서 좀 결과가 좋지는 않았고요. 이제 이게 갈수록 좀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bullet 포인트를 보면 이제 similar college list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학부모님들의 상위권 학부모님들의 리스트나 중상위권 학생들의 어머님들의 리스트나 그 특정 학교들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수시에 우리가 이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MIT, 칼텍 써야겠다 하시고 우리 아이는 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급은 아니야. 그럼 다 코넬로 갑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들 우리 아이는 아이빌리그는 절대 못 갈 거야. 그럼 NYU랑 BU를 씁니다. 학교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너무 다 똑같아요. 지금 미국에는 지금 상위 뭐 50위권만 봐도 정말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이 similar college list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남부에 있거나 중부에 있는 학교들을 아예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학교와 서부에 있는 학교만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서부에 있는 학교를 고를 때도 딱 두 개 고릅니다. 두 개는 아니겠죠. 스탠포드도 있고 칼텍도 있고. 근데 주립대를 고를 땐 딱 두 개 고릅니다. UCLA랑 UC 버클리입니다. 그러면 갈 데가 진짜 없는 거예요. 컨설팅을 요즘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 다 컬리지 리스트를 만들어 오시는데 한 90%가 다 일치해요. 그 컬리지 리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점은 이제 갈수록 이 same college list 현상이 매년 더 똑같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differentiate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이제 early action에 대한 misunderstanding인데요. early action은 미시간이나 조지아 텍만 봐도 절대로 레귤러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들을 보험으로 가지고 가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early action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regular에 지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arly action misunderstanding을 꼭 짚고 가야 될 부분 같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SAT subject test가 이제 폐지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준비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IB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IB 프리디그로만으로도 미국 대학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SAT나 ACT 없이는 좀 힘듭니다. 적어도 제가 봐왔던 케이스는 그래요. 그 이유는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일단은 IB 액츄얼 스콜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타임라인상 IB 프리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프리딕은 말 그대로 예측 점수입니다. 미국 입학 사정관들은 이 예측 점수를 GPA 정도로만 보고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BDP를 이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명문대를 가고 싶다면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Standardized Test는 모두 동일화된 시험이죠. ACT나 ACT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는 UC 학교들의 지원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UC 대학들이 발표를 했죠. 올해부터는 SAT 시험 점수를 절대 보지 않겠다.
그러므로 인해 에이시안들한테 더 불리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시안들이 UC 학교를 쉽게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SAT 점수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시안들 이제 SAT 점수를 안 보니까 흑인 학생들이랑 라티노 학생들의 지원율이 폭주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학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에이시안들이 지금 원래 많았던 UC 대학들에서는 흑인들이랑 라티노 학생들을 뽑고 있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UCLA나 UC Berkeley는 이제 SAT 점수 안 봐서 더 쉬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입시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라고 또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입시 전략 1번은 Early Decision 2를 진짜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많은 대학들이 Early Decision 2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10년 전 이상 이제 전에는 Early Decision 2 제도가 이제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았어요. Early Decision 2라 그러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Early Decision 2 제도 같은 경우에는 Early Decision 1, 즉 Early 학교를 한 군데밖에 지원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몇몇 대학교에서는 Early Decision을 한 번 더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내용은 Early Decision이랑 비슷하나 Early Decision 1 이후에 합격이 안 된 다음에 진행이 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Early Decision 1에 합격하면 Regular 스쿨에 아예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Early Decision 2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은 대부분 Regular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Early Decision 2 학교들을 추렸거든요. Early Decision 2 학교들을 다 취업을 하다 보니까 리스트가 몇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한 곳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소위 말해서 명문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곳들이고 하이라이트 안 한 곳들도 리버럴 아트 포함된 이제 좋은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대학들이 Early Decision 2를 활용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대학이 Early Decision 2를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시카고 대학으로 Early Decision 2가 몰렸어요. 보시면은 아이비리그 대학이 하나도 Early Decision 2 제도가 없죠. 근데 아이비리그 급으로 평가받는 시카고 제도, 시카고 대학만이 이제 Early Decision 2를 하기 때문에 몰림 현상이 좀 있었고요. 우리가 대안으로 Early Decision 2를 에몰이나 NYU나 스월스모어나 밴더빌트나 이제 워시우로 가져가면 좀 좋은 입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시카고를 다 가고는 싶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시카고의 몰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터프츠나 밴더빌트 정도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뭐 다른 대학교 고려하면 되죠. 포모나나 뭐 미들버리나 다 너무 좋은 학교들입니다. 다 리버럴 컬리지고. 일단은 입시 연락 2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상담 오시면 컬리지 리스트가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지리적으로 일단은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남부에 있거나 중부에 있거나 시골에 있으면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US 뉴스 탑 20 기준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학교 리스트를 보면은 진짜 최상위권은 이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를 가지고 오시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는 정말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는 거죠. 어느 정도 힘든지. 그리고 MIT나 칼텍 같은 경우도 이제 이공계가 아니라면 좀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최상위권 말고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탑 20에서 위에 6개 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탑 20에서 14개 학교가 남는데 일단은 지리적으로 한 7개 정도 학교를 또 배제를 해요. 그럼 남는 학교가 뭐 시카고, 유펜,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브라운, 코넬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아이비리그에서도 배제받는 학교가 있어요. 다트머스라는 학교인데
좀 학교 자체 느낌은 이제 좀 가족적인 분위기고 엄청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뭐 브라운이나 코넬이나 유펜이나 콜ум비아만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적이면 다트머스를 안 쓰고 코넬을 쓰거나 브라운을 쓰거나 유펜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입시 전략을 알려드릴 때는 비슷한 스펙이면은 다트머스를 한번 써보세요. 듀크나 다트머스 SAT 평균이 유펜, 브라운, 코넬 같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듀크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가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가 되고 남부에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배제가 되죠. 다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모른다고 배제가 되지만 일단 아이비리그 학교입니다. 상당히 학교도 좋고 분위기도 좋지만 동부 시골에 있고요. 밴더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남부에서 나왔는데 남부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이제 아이비리그급 느낌의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부모님들이 선호하시지는 않지만 밴더빌트, 라이스, 워슈, 제가 나온 노르댐 대학교 다 탑 20에 들어가거든요. US 뉴스에. 그래서 아래 학교들을 좀 리스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수시 때 활용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학부모님들 이제 얼리 때뭐 유펜, 브라운, 코넬 썼다가 안 되면은 다시 밑에 학교까지 다 취업을 해서 우리 아들 어차피 뭐 미국 가는 거니까 남부에 있든 동부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좋은 대학교만 이제 가는 거를 목표로 둬야겠다 해서 어차피 듀크, 다트머스, 밴더비트, 라이스, 워시, 노르댐, 버지니아 다 가져갑니다. 리스트에. 그럴 바에야 좀 다시 돌아와서 얼리 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예를 들면 뭐 코넬 쓸 걸 듀크로 쓰다던가 그럼 합격 확률이 조금 더 경험상 높아집니다. 일단 에이시안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명문대에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에이시안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노르뎀 대학교를 나왔죠. 거의 95% 이상이 백인인 학교고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학생으로서는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는 노르뎀 대학교 백인 학교를 갔더니 에이시안이라고 오히려 반겨주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비즈니스 클럽 리더도 했거든요. 오히려 에이시안으로서 에이시안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에이시안으로서 나만의 색깔을 발휘하니까 오히려 대학교 때 클럽 리더나 이런 거 되기가 오히려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인종차별에 관한 건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동부의 학교를 보내면 우리 아이는 세이프할 거다. 남부에 가면 100% 인종차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희 학교가 이제 중부에 있긴 했지만 대부분 백인 학교고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려면 에이시안이 많은 UCLA나 UC 버클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중부나 남부 문화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세요. 확실히 동부 문화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실제 아메리칸 컬처가 미드웨스트나 이제 사우스에 녹아 있긴 한데 사실 어차피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는 거면 어차피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동부, 서부 이렇게 특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퀄리지 리스트를 만들 때는 중부, 남부 이제는 포함을 시켜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쓸 대학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 동부에 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오클랜드라는 이제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미국 범죄율 5위에 랭크가 되고 존스 호킨스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이제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볼티모어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서부 동부에 가면 에이시안이 많고 인종차별이 없고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대학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컨설턴트한테 한번 정확히 물어봐야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듀크나 노르뎀이나 밴더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에이시안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탑20 명문대에서 이렇게 듀크나 노르뎀, 밴더빌트는 모두 이제 다이버시티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아이비리그에서 다이버시티를 늘린다는 건 이제 흑인이나 라티노를 많이 뽑는다는 말과 동의를 하지만 듀크나 노르뎀이나 밴더빌트나 라이스에서 다이버시티를 늘린다는 거는 진짜로 에이시안들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2021년 변화된 미국 입시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올해 이제 주니어들은 이제 미국 대학 입시를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4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GPA, SAT 이런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활동이 이제 코로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하실 때는 그 업체 이제 그 히스토리나 이런 거를 보고 변별력 있는 이제 공신력 있는 액티비티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너스나 어워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역사가 1, 2년 된 경시대회가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경시대회일수록 더더욱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폐지가 되면서 에이시안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이제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제 대학교 코스들을 이제 스프링이나 폴에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코넬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스프링에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이 들을 수 있는 프리-컬리지 스터디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이제 커먼 애플리케이션에서 너 대학교 수업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를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수업을 수강을 한 다음에 A를 받게 된다면 대학 입시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얘가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이미지 자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AP 코스를 이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논문이나 AMC 경시대회 이런 걸로 이제 서브젝트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이 좀 차별화될 수 있어요. 뭐 아트나 드라마나 뮤직에 좀 소질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프리스크린의 형태로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자기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내주거나 하면은 이제 뮤직 메이저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대학들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미국 입시 핵심 준비 사항에서는 이제 EC 부분에 있어서는 공신력 있는 EC를 할 것, 그리고 서브젝이 폐지되면서 아트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교 수업을 수강한 다음에 좋은 점수 받는 걸로 이제 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P를 많이 넣는 건 좀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이거는 제가 설명회 매번 끝날 때마다 좀 학부모님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좀 더 반항적이게 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페이션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과 이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는 공부량이 너무 적어. 우리 아이는 운동을 못해서 안 돼. 우리 아이는 뭐 재능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랬을 때 학생이 무슨 말을 하면 무시하는 말투로 하지 말고 그랬겠구나 힘들었구나 인크리지먼트를 주세요. 그리고 학생이 말하는 의견은 학생 본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선입견 없이 좀 들어주는 거를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항상 얘기해주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대학 입시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SAT 학원을 결정을 할 때, 대학교 코스 수강할 때, 야 이거 컬리지 컨설턴트가 이거 좋대, 너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좀 어떠니? 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일단은 저희 이제 주니어 이제 분들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 많이 알아보실 텐데 애플리케이션 컨설팅 비용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다 진행을 헤드로서 다 진행을 하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더욱 이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김병국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A는 학원 프로그램 끝나고 제가 Q&A는 같이 좀 응대를 드리겠습니다.